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16년도 관세사 1차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16년하고 17년 그리고 18년 이렇게 총 3개 년차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실제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출제 유형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떤 쪽 위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나 한번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대부분 다 한 번씩 보셨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좀 시간이 촉박해서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를 좀 집중도 있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문제 하나하나를 전부 다 좀 집중을 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16년도하고 17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지금 41번부터 80번까지 있는데 1부터 40까지를 그냥 쭉 나가볼 거예요. 같이 푸시면서. 그리고 18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처럼 우리가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1번 문제 잘 아는 문제, 2번 문제 잘 아는 문제, 3번 문제 잘 모르는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그 문제들은 뒤로 빼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있게 공부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순차적으로 풀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좀 뒤쪽으로 빼놓으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뺀 다음에 나중에 한번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16년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저 번호 같은 것도 좀 안 바꿨어요. 왜냐면 1번이라고 하면 그냥 4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UCP 600에서 기일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규칙, 협약이든 간에 이 정의 쪽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일 산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조하고 3조 이 내용들 많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실게요. The words from and after and when used to determine a maturity date exclude the date mention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from하고 after 이게 뭐와 관련돼서 사용됐을 때 만기와 관련돼서 사용됐을 때에는 해당 언급된 일자는 제외된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핵심 포인트는 exclude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 from and after하고 maturity. 사실은 나머지 것들은 바꿀 만한 그 건덕지가 없어요. 더 데이터 mentioned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이 from, after, maturity 그리고 exclude. 사실은 가장 많이 변경되는 게 이 exclude를 include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고 자, 어쨌든 간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맞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실게요. A credit must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만기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an expiry date stated for honor or negotiation. 우리 honor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포함된 개념이었어요? 지급하고 인수. 이걸 합쳐서 우리가 결제라고 불렀죠? honor를. 그래서 지급은 payment, 인수는 acceptance였고요. 그 다음에 negotiation은 maybe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급, 인수, 그리고 매입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요. 자, 다시 on expiry date stated for honor or negotiation 결제 혹은 매입을 위한 만기일 이것은 will be deemed to be o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제시를 위한 만기일자로 간주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고 자, 다음에 디귿 보실게요. A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A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issuing bank. 자, 사실 제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우리 UCP 600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문제풀이 하실 때도 그렇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굳이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촉박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ominated bank, acting on its nomination. 사실은 여기 acting 다음에 뒤에는 내용이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문구 보시면 지정은행, 확인은행, 개설은행 이렇게 세 가지 은행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Shall each have a maximum of 5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은행에다가 서류를 제시를 했을 때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를 일치하는 제시, 즉 complying present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은행별로 최대 5은행 영업일을 가졌고요. 기산일은 제시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a maximum of 5 banking days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그렇죠?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제시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겁니다. This period is not curtailed or otherwise affected by the occurrence. 영향을 받지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데요. On or after the date of presentation of any expiry date or last day for presentation. 기타 다른 내용들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5은행 영업일은요. 각 은행별로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실게요. A presentation including one or more original transport documents. 지금 오리지널, 원본 운송 서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Subject to article related with UCP must be made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not later than 30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as described in these rule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선적일 이후에 며칠이었어요? 30일이 아니라 20일 칼렌더 데이즈였죠. But in any event not later than the expiry date of the credit 이라고 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문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20일 칼렌더 데이 혹은 만기일 중에서 빠른 날짜가 기준이다라고 배우셨죠. 자, 그래서 이 리을은 틀렸네요. 그럼 아까 전에 기억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맞았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헤이그 룰즈가 나왔습니다. 제4조 운송인의 면책에 관한 설명 중에서 운송인이나 선박의 면책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선화증권 같은 경우, 선화증권 아니죠. 국제협약, 헤이그 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이 해당 운송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의무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되고 면책이 되고 혹은 클레임을 청구받았을 때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사실은 시험 문제를 보면요. 굉장히 내용을 모르더라도 일반적인 수준, 즉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도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보실게요. 자, 1번에 act, neglect, or default of the master, mariner, pilot, or the servants of the carrier. 즉 선장, 선원, 파일럿, 그 다음에 운송인이 고용한 사용인들, 이런 사람들의 행위, 부작위, 이런 것들, in the navigation, 항해 중에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or in the management of the ship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
정말 이거는 단순히 실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운송인의 면책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운송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뭐 마스터, 마리너, 파일럿, 그리고 더 서번트 오브 더 캐리어, 운송인의 사용인까지 이렇게 네 당사자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다음에 2번 fire, 화재가 났대요. caused by the actual fault or privity of the carrier, 운송인이 실수를 한 거예요. 운송인이 뭐 본인이 불을 냈다던가 아니면 뭐 불 이렇게 있는 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송인이 본인이 잘못했을 때 면책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내용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3번. Arrest or restraint or princes, rulers or people or sage under legal process. 어떤 사법적인 내용에 따라서 억류되고 감금된 거예요. 이런 같은 경우에도 운송인의 면책이 되겠고. 자, 4번. Quarantine restrictions. 검역이죠. 쿼런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수입해 올 때 이럴 때는 전파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환법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을 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운송인이 운송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송인은 그러한 요건사항들, 검역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검역이라든지 아니면 조건들 이런 것들은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운송인은 면책이 된다는 거고. 자, 5번. Act or omission of the shipper or owner of the goods, his agent or representative, 이런 사람들의 행위 또 마찬가지로 운송인과는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3번. 국제물품 매매계약에서 사용하는 무역서신의 내용 중 청약 단계에서 사용하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한번 이 내용 보시기 전에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청약 단계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청약하고 수락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죠? CISG에서 배우셨습니다. CISG에서 배우셨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갈게요. 자, 청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약자가 있죠. 이 사람이 거래를 하고 싶으면 피청약자한테 청약을 보내요. 이렇게. 그래서 피청약자가 이 청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 마음에 들면 오케이, 수락을 보내죠. 승낙을. 자,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단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변경을 해서 청약 내용 중에서 일부를 수정을 해서 원래 청약자에게 보내고 그게 승낙이 아니라 반대 청약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마음에 들면 보내는 것이 승낙이 되겠고,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실히 청약하고 계약 성립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서 사용하는 무역서신 내용 중 청약 단계. 자, 청약 단계라고 하면은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내용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청약 그 단계에만 내용이 나와야 돼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은 1번 We appreciate your efforts in agreeing to supply 500 MT for shipment during May. 이게 뭔가요, 지금? 우리는 감사하대요. 당신의 어떤 노고에 대해서 in agreeing, 동의를 해버렸대요, 이미. to supply, 이러한 물품들을 선적하겠다라고 5월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청약 단계라고 보시면 안 되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While your stock is apparently running low, 당신의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은 둘째 치더라도 이미 앞에서 이거는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청약 단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겠죠. 자, 답이 1번이 되고 두 번째 볼게요. Thank you for your inquiry of March 10th, 2016, and we are pleased to offer you from the following items, subject to your reply reaching us until March 30.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subject to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 2번 내용 자체는 조건부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까지 우리한테 승낙을 보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subject to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조건부 청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자, 요거는 확정 청약이에요. 자, 3번. As requested in your reply of January 15, we are making you an offer as follows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final confirmation 뭐죠? 최종 확인입니다.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을 한 거네요. 3번은. 그렇죠? 그래서 3번도 청약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4번 보실게요. We are pleased to offer you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이거 뭐예요? 시황 조건부. 그렇죠? The prices can be shifted according to change of the market condition. 시장 조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청약을 얘기를 하고요. 자, 5번. We are pleased to make you an offer on the following conditions. 근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청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 1번은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래 계약서에서 계약 조건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일즈 컨트랙트 계약서가 나와 있고 날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디얼 설즈 나와 있습니다. 자, This is to confirm sales to your company of the under-mentioned commodit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거래하겠다라는 거죠. 자, 1번 commodity는 뭔가요? 물품. 기억 보니까 카 스테레오 스피커가 나와 있네요. 물품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케이죠? 어색하지 않죠? 다음에 quantity. 이거는 수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0세트. 다음에 unit price. 이거는 단가죠? 자, 니은으로 내려가면 단가가 100달러가 나와 있네요. 자, amount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quantity 수량 곱하기 단가 100달러 하면 amount가 얼마가 나올까요? 10만 달러가 나오게 되겠죠. 다음에 인코텀스 조건이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다음에 latest date of shipment, 선적일 언제까지 선적을 해야 되냐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4번 가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ASAP. 요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as soon as possible 이라고 해서 뭐 아마 학창 시절 때도 많이들 한 번씩 써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선적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ASAP 가능한 한 빨리 해라 아니면 즉시 해라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에 terms of payment 요거는 결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TT Telegraphic Transportation Remittance to ABCs Designed to Bank Account 이렇게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보면 Remarks 비고란에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은 Not Allowed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The Detailed Bank Account of ABC 여기 아까 전에 ABC 나왔죠? 자세한 계좌 정보는 will be informed to STU by fax later. 나중에 팩스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셔가지고. 자, 다음 신용장 조건을 설명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쫙 읽어볼게요. Documents required. Signed commercial invoice. 자, 우리가 사실은 송장 같은 경우에는 서명이 필요 없다라고 배우셨었어요. 그렇죠? UCP에서. 근데 이렇게 신용장 조건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걸 따라줘야 됩니다. 아무런 명시 없이 그냥 요 사인드가 없어요. 요거 없이 그냥 commercial invoice in triplicate라고 하면 송장 3장 주면 되는 거예요. 서명이 됐든 안 됐든. 근데 이렇게 signed라고 표현이 돼 있으면 서명이 된 상태로 제시가 돼야겠죠. 자, packing list in triplicate. 이건 포장 명세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다음에 full set of clean onboard marine bill of lading. 자, clean onboard. 이거 뭐죠? 우리가 무고장 BL. 그쵸? 무고장 BL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뭐 고장부 혹은 무고장 이런 얘기를 어느 때 사용을 했었느냐? 쉬퍼가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선사한테 가서 내가 물건 맡길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배송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선사에서 물품을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클린 비엘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상이 있으면 foul 비엘을 줬었습니다. 자, made out 신한뱅크 marked freight prepaid. 지금 운임은 어떻게 됐대요? prepaid. 미리 지급이 됐다라고 합니다. 즉 선불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후불을 의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prepaid가 아니라 collect가 나오게 되겠죠. and notify applicant. 착화 통지처는 개설 의뢰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endorsed in blank. 어떻게 배서하라? 백지 배서하라. for at least 110 PCT of full CIF value covering ICCA. 그렇죠? 우리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ICCA라고 보시면 돼요. 배우셨죠? 다음에 IWC 전쟁에 대한 거 and institute strike.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대한 거죠. with claims payable at destination in the currency of the insured amount 라고 해서 자 이렇게 신용장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딱 개설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무엇을 누가 요청을 했느냐, 누구에게 요청을 하느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딱 이렇게 상단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신용장 조건들이 그 중간 부분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딱 중간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베네피셔리 수익자가 신용장을 받아봤을 때에는 요 내용들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갖춰가지고 제시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신용장 금액도 언급이 돼 있겠죠. 자,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면 선적 서류는 서명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화증권, 보험증권, 부보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금 쫙 얘기 나왔었죠? 그쵸? 여기 서명된 송장,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뭐 BL 나와야 되고, 인슈어런스 펄러시 나와야 되고, 다 나왔던 부분입니다. 다음에 선화증권의 발행 톤수는 전통이며, 본선적재 고장부 선화증권으로 발행된다. 우리 고장부 선화증권을 요청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화증권 자체는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부, 즉 하자가 있는 상태로 인증돼서 발행된 BL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은행이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고장부를 채택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는 아까 전에 풀세트 전통이었죠. 다음에 클린 온보드 고장부가 아니라 무고장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해상증권은 선불이며 착화통지처는 수입업자이다. 아까 어디 나와 있었죠? 프리페이드.
이거는 이미 지불됐다, 선불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화 통지처는 applicant, 수입자이다. 개설 의뢰인하고 수입업자하고 똑같은 말이죠. 자, 다음에 보험증권은 백지배서로 발행되어야 한다. 아까 전에 endorsed in blank, endorsed in blank 나와 있고 5번, 보험사고 시 보험금은 수입국에서 지급이 된다. 마지막에 destination in the currency of the insured amount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다음에 46번 보실게요. 다음은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23조의 항공운송 서류에 관한 내용이다. 자, 우리 UCP 600에서 뭐 19조, 20조, 21조 해가지고 25조까지 전부 다 운송 서류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항공운송 서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on air transport document,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이름과 관계없이 항상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된다. 이 어떤 식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는요, 항공운송 서류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조건들을 지켜야 된다. 자, contain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make reference to another source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 of carriage. 즉, 운송에 대한 terms and condition, 이런 조건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거나, contain, 갖고 있거나, 아니면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소스를 언급을 해주래요. 참조사항 같이. 그래서, 자, 이 운송 조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참조하시오. 이렇게 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즉, of carriage, 운송의 제조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will be examined 라고 되어 있는데 운송 제조건을 어떻게 심사를 할 거예요? 은행들이. 안 되겠죠. 그래서 will not be examined, 운송의 제조건은 심사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 Be the original for consignor or shipper. 수화인이나 아니면 송화인용의 원본. Even if the credit stipulates a full set of originals. 전통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송화인용이나 수화인 또는 송화인 또는 쉬퍼용 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Indicate the airport of departure and the airport of destination stated in the credit. 신용장에 적혀있는 출발지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고, 다음에 4번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accepted for carriage. 자, 운송을 위해서 어디에서 물품이 수령됐는지. 다음에 5번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운송인의 이름 and be signed by the carrier. 그 다음에 운송인이 서명을 해야 되고,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대리인이 있다면 그 내용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운송에 대한 거, UCP 600 운송 서류들 19조부터 25조까지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게 나오면 정말 끝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은 그렇게 난이도 있게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 보셨을 때 바로 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리고 문제풀이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요 난이도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위에서 보셨던 요런 것들이나 아니면 요런 것들에 비하면 난이도가 조금 있죠. 그런데 우리가 60점짜리 1차 시험 평균 60점 맞으면 합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평균 점수를 위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평균 점수를 맞기 위한 시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정도 문제들은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 운송 조건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4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이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수업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배우셨어요. 그래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우리 만약에 무역하다가 양 당사자 간에 클레임 사항이 발생해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풀었죠?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중재에 따라서 해결을 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중재안을 받게 되면 적용되는 내용이 여기 뉴욕 협약이었습니다. 자, 1번. This convention shall apply. 적용이 된대요.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made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ther than the state.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요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위에 나와 있어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그래서 요거 recognition이 승인, 다음에 enforcement가 집행, of arbitral awards. 중재 판정. 근데 어디서 만들어진 중재 판정? Made in the territory. territory는 영역이죠. of a state. 내가 속해 있는 이 영역, other than. 외의 다른 영역. 즉, 외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요. 사실은 시험할 때 딱 보시면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잘 해석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이다라는 거 이번에 딱 짚고 가세요. 자,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uch awards are sought. 여기 sought는 뭐 인정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And arising out of differences between person, whether physical or legal이라고 해서 외국 뉴욕 협약이 어느 때에 적용되는지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해가지고 중재 판정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적용되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에 2번 보실게요. It shall also apply to arbitral awards not considered as domestic awards. 국내 판정이라고 고려되지 않은 판정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대요. In the state where thei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re sought. 승인과 집행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자, 다음에 3번. The term arbitral awards. 중재 판정이라는 용어. 이거는요. shall exclude not only awards made by arbitrators appointed for each case. 각 사건별,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죠. 각 사건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각 사건별로 지정된 중재인에 의한 중재안. But also those made by permanent arbitral bodies. 이건 중재기관, 중재위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mitted. 양 당사자, 즉 분쟁을 발생시킨 양 당사자가 서브미트, 요청한 거예요. 요청, 즉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중재 당사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중재기관, 중재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재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재기관이 한 판정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포함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The term arbitral awards에는 이게 빠져 있다라고 나온 거예요. exclude가 아니겠죠? 이거는 include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어색하셨을 거예요. 문장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그래서 exclude 다음에 not only but also가 나오는 것도 조금 어색했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보실게요. 4번. 자,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뭐 서명하거나 인가하거나 하는 것, 혹은 notifying extension under Article X. 자, Article X는 우리가 10조. 이게 로마자로 10이죠? 그렇죠? 10조.
any state may on the basis of reciprocity. 이거는 상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상호주의. 상호주의에 기반해서 선언한대요. Tha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체약국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들을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뭘 기초로 해서 상호주의에 기초를 해서 선언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에 5번. The term agreement in writing. 우리 중재할 때에는요,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에 의한 합의에 대한 용어로는 shall include an arbitral clause. 중재 조항이 있어요. in a contract.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들어가거나 or an arbitration agreement. 중재 합의가 있거나 signed by the parties or contained in an exchange of letters or telegrams. 서면에 의해서 교환한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혹은 중재 합의가 있으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서면에 의한 합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아까 전에 3번 요거 exclude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48번으로. 자, 선화증권에 관한 법규의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 헤이그 룰즈 5조 그리고 9조 10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이렇게 보시면 그냥 헤이그 보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UCP 600의 3조에 대한 내용이다.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헤이그 룰에 대한 내용이다. 5조에 대한 내용이다. 알맞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헤이그 룰을 전부 다 공부를 하신 상태가 돼야지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 자체는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A carrier shall be at liberty to surrender. 포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운송인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In whole or in part or any of his rights and immunities. or 여기 immunity는 면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or to increase any of his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무슨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운송인은 여기 헤이그 룰에는 운송인은 이러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면책이 되고 보상은 어디까지 해줘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운송인이 이 내용 중에서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포기를 하고 서런더 본인의 의무를 권리를 포기를 하고 면책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책임을 증감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 100원 한도로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500원까지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Provided such surrender or increase shall be embodied. 근데 조건이 있어요. 구현돼야 돼요. 어디에? In the bill of lading issued to the shipper. shipper한테 발행해서 보내줄 때, BL을 보내줄 때 그 BL에 그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다음에 2번. Nothing in these rules shall be held to prevent the insertion in a bill of lading of any lawful provision regarding general average. 우리 general average 같은 경우에는 공동훼손입니다. 그렇죠? 보험하실 때 배우셨죠? 공동훼손. 그래서 이 룰에, 헤이그 룰에서 어떠한 것도 shall be held to prevent, 막을 수 없대요. The insertion, 삽입하는 것을 in a bill of lading, 선화증권에다가 of any lawful provision regarding general average, 공동훼손에 대한 적법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맞고요. 3번. Those contracting states, 체약국들은 in which the pound sterling, 이거는 단위였습니다. 헤이그 협약에서 언급되고 있었던 단위 파운드 스털링 is not a monetary unit.
자, 파운드 스털링을 해당 국가에서 화폐 단위로 쓰지 않는 최약국들이래요. 간단한 예시, 가장 정확한 예시로 누가 있겠죠? 한국이 있겠죠? 한국은 원 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한 국가들은 reserve, 보유한대요. to themselves. The right of translating. translating은 뭔가를 변환하는 것. The sums indicated in this convention in terms of pound sterling. 자,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뭐 하시죠? 은행 가서 환전을 하시죠. 그렇죠?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혹은 다른 화폐 단위로 이렇게 환전을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파운드 스털링을 그 화폐 단위로 사용하지 않는 최약국들은 이것들을 본인의 국가의 화폐 단위로 변환해줘야겠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ound sterling into terms of their own monetary system in round figures. round figure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인 숫자, 어림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1대1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비용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지금까지는 다 맞네요. 1, 2, 3번은. 자, 4번. The national laws may reserve to the debtor. debtor는 뭐 채무자. 그래서 national law 만약에 국내법이 may reserve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유보하다. to the debtor에게 the right of discharging his debt in national currency. 그러니까 빚을 갚으라는 거죠. 빚 갚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당 국가의 통화로 according to the rate of exchange prevailing on the day of the departure. 그래서 뭔가를 대금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돈을 줘야겠죠. 서비스를 이용을 했으면은 돈을 줘야 되는데 뭐에 따라서 해당 국가의 통화로 줘야 된대요. 그러면 exchange prevailing 그러면 뭔가를 환전을 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시점이 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세한 on the day of the departure. departure는 출발하는 거죠. 출발. of the ship. 배가 출발할 때 at the port of loading of the goods concerned. 해당 물품이 관련돼 있는 배가 즉 그 물품을 실어 놓은 배죠. 그 배가 해당 국가에서 출발할 때의 기준이 된대요. 아니겠죠? 도착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departure가 아니라 arrival.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문제들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해석하는 것도 조금 이제 힘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 내가 조금 이제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바로바로 뒤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all bills of lading. 모든 선화증권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Issued in any of the contracting state. 채약국에서 선화증권이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헤이그 협약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9번.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4조 그리고 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하나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옳은 거 고르는 거 이런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틀린 거 고르는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쑥쑥 읽혀요. 근데 옳은 것 고르는 것은 하나만 맞는 얘기고 나머지 4개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뒤로 빼놓으시는 거예요. 자,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separate transaction 따로따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 4조 뭐라고 배우셨죠? 4조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거. 그 다음에 5조는 추상성에 관한 거 이렇게 배우셨죠? 아마 1번은 4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뭐 판매, 세일이라든지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별개의 거래이다.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Banks are un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우리 분명히 첫 번째 문장에서는 별개의 거래이다 라고 나와 있었었는데 여기 두 번째 Banks are un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연결되어 있대요.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Banks 다음에 no way가 들어가야 됩니다. no way.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신용장에 어떠한 참조 사항에 대한 거, 요 세일이나 혹은 다른 계약들에 대한 참조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문장으로 끝내야지 앞뒤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no way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no way라는 표현이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이 문장 자체가 부정문으로 끝난다, 부정문으로 마무리가 된다 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2번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결론적으로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r, to negotiate or to fulfill any other obligation. 자, 은행은 뭐 해요? honor, 결제하거나 혹은 negotiate, 매입하거나 혹은 fulfill any other obligation, 추가적인 다른 의무사항을 이행을 한대요. under the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is subject to claims or defenses. 자, 청구라든지 항변, 누구에 의한?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다른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발생한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야지만 독립성이니까. 그래서 여기 is subject to가 아니라 is not subject to가 되겠네요. 연관이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The beneficiary can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자, 우리 독립성에 대한 내용만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으시면요, 이런 문제들 그냥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beneficiary, 수익자는 can avail, 원용할 수 있다? 원용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따른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래야지만 독립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 3번 beneficiary 다음에 can in no case가 나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부정적인 문구로 끝나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4번 An issuing bank should discharge any attempt. 모두 어떠한 시도도 못하게 막아야 된대요. by the applicant, 개설 의뢰인이 to include, 포함하려고 하는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인터그랄 같은 경우에는 뭐 주요한, 그래서 주요한 부분들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 forma invoice and the like. 어쨌든 간에 개설은행은 개설 의뢰인이 자꾸만 신용장하고 다른 거하고 엮으려고 하는 것들을 디스차지 해야 된대요. 그렇죠?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4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5번.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with goods, services or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ments may relate. 자, 우리 추상성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은행은 서류로 거래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Banks deal with documents까지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에 굿즈, 서비스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은행은 물품을 볼 수가 없어요. 서류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Banks deal with documents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not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신용장 UCP 600의 4조나 5조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는 계세요. 4조는 신용장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이다. 5조는 신용장의 추상성에 대한 내용이다. 알고는 계시는데 뭔가 이렇게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은 조금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다시 해 놓으시고요. 다음에 우리 50번 한번 보실게요. 자,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21조 비유통성 해상 화물 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비유통성 해상 화물 운송장하고 그 다음에 선화증권하고 차이점이 뭐였어요? 둘 다 해상 운송에서 사용되는 운송 서류예요. 그런데 BL 같은 경우에는 권리증권이었고요. 이거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비유통성, 유통이 안 된대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권리증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BL에서 권리증권성을 빼버린 게 해상화물 운송장입니다. Cway BL. 이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Any signature by the carrier, master or agent. 이러한 사람들에 의한 모든 서명은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master or agent. 누가 서명했는지 써놔야 된다는 거예요. 서명권자를. 다음에 2번. Any signature by an agent. 대리인에 의한 서명은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만약에 대리인이 서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즉 선장을 대신해서 대리 서명을 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2번도 맞고요. 자, 3번. If the non-negotiable Seaway Bill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이거는 우리가 예정된 선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예정된 선박. 예정된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name of the vessel. On on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actual vessel is required. 만약에 이렇게 예정된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거나 혹은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name of the vessel. 유사하게, 이렇게 유사하게, 즉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명칭입니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에는 뭐가 요구가 된대요? actual vessel, 실제의 선박명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에는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배에 타고 올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다음에 4번.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vessel and reloading to another vessel. 여기에서 타고 있던 거를 내려가지고 여기로 옮겨 놓는 거래요. transshipment, 환적이.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그래서 여기 지금 도착이었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죠. 그럴 때 환적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번도 맞고 5번. Clauses in a non-negotiable Seaway Bill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ship. 환적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 누가? 운송인이 환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조항은 will be regarded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뭐가 더 익숙하신가요? disregarded, 무시된다라는 표현이 더 익숙하시죠? 그래서 clause, 조항이래요. in a non-negotiable Seaway Bill. 이 해상화물 운송장에 적혀있는 조항인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캐리어가 reserve the right to transship, 환적할 수 있는 권리를 본인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운송인 본인이. 그런 경우에는 이것들은 무시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egarded가 아니라 disregarded가 되겠죠. 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5조에 관한 내용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 뉴욕 협약에서 5조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재 판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루어졌든 미국에서 이루어졌든 일본, 중국에서 이루어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뉴욕 협약의 체약국인 상태에서 판정이 발생을 하면 의무 당사자가 다른 국가로 도망가더라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5조에 대한 내용은 뭐였어요?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나와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be refused. 거부될 수가 있다.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 이 해당이 된다라는 증빙이 있으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5조였죠. 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에 the parties to the agreement referred to in article 2nd were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m under some incapacity. 자,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당사자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or the said agreement, 즉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재 합의를 한 거예요. or the said agreement, 그 합의가 is not valid,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재 합의하기 위해서는 뭐 중재 기간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is not valid under the law to which the parties have subjected to it or failing any indication therein. 뭐 중재 조항을 계약서에다가 삽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패한 거죠. Under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was made. 혹은 그 중재가 이루어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이게 무효가 되어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거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2번 The party against whom the award is invoked was not given proper notice. 자, proper notice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통지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통지를 지금 받지 못한 거예요. 당사자가. of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l, 중재인의 선정에 의한 거. 혹은 of the arbitration proceeding, 그 중재 절차에 대한 거. or was otherwise unable to present his case. 어쨌든 간에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중재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중재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프루프, 증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거부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3번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자, 중재가 deals with, 뭔가 다른 거를 중재를 한 거예요.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자, 이 A에 대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B에 대해서 중재안이 온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합의된 게 아니죠. Or if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자, 우리 100가지가 있는데 70가지만 판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중재안이 90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 근데 만약에 그 중재안이 separate, 분리가 될 수가 있어요. From those not so submitted. 본인들이 제출하지 않은 내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중재안을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케이스를 하나 딱 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이 정도가 지금 중재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중재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답이 어떻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에 대해서 중재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체적인 중재안 중에서 요거만 따로 떼어놓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제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분리가 될 수 있다면 that part of the award,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which contains this on matters submitted. 제출된 거죠.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이거는 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다. 요 부분만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이 뉴욕 협약의 5조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그리고 공부도 하시는데 해석하는 것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면 많이들 틀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1, 2, 3번은 맞았고, 다음에 4번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authority or the arbitral procedure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자, 이건 뭐예요? 지금 중재인 혹은 뭐 중재 절차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양 당사자가 합의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가는 거예요. or failing such agreement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took place.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중재에 대해서 서면 합의를 하겠다라는 것들은요, 그 합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조건들도 맞춰야 되고, 그 조건들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중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부 사유가 되겠죠. 자, 다음에 The award has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그 중재안이 당사자들을 이미 구속을 해버렸대요. or has been set aside or suspended by a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in which or under the law of which that award was made. 자, 이 5번 같은 경우를 딱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5조에 대한 내용은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인데 The award has become binding on the parties. 그 중재가 이미 당사자 2명을 전부 다 구속을 해버렸대요. 구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행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실제로 뉴욕 협약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The award has not yet become binding이에요. 즉 아직까지 has not yet become binding. 아직 중재 조항이 양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 51번 같은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시험에 뭐 매년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뉴욕 협약 5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매년 공부하시고 매년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5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것들은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2번 보실게요.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18조 상업송장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must appear to have been issued by the beneficiary. 상업송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뭐뭐처럼 보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have been issued. 누구에게 발행된 것처럼? beneficiary. 수익자에게 발행된 것처럼. 다음에 니은 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the applicant. 누구의 이름으로? 개설 의뢰인의 이름으로. 다음에 did must be made out in the same currency as the credit. 신용장에 있는 통화하고 동일한 통화로. real must be signed? 아니죠. 서명은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해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서명 같은 경우를 필수 조건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 요거는
서명은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 UCP 600 내용상에서 송장에 대한 조건을 얘기할 때에는 서명은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송장에 서명이 필요한 상태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위에서 보셨죠? 한번 쭉 올려볼게요. 자, 위로 쭉 올라가시면 자, 여기 나오죠. 45번. 신용장 조건.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이 되어 있는 송장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신용장 조건에다가 언급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문제부터는 저희 잠깐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